안녕하세요. 크롬44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8일 새벽 4시 52분이고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차트를 켰는데, 차트를 어질어질하네요. 하지만 이 평행 채널 전략을 그대로 쓰신 분이시라면 어차피 차트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평행 채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는 일단 하단까지 맞지 않고 바로 올렸는데 뭔가 차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안 찍고 올라갔거든요. 뭔가 차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4시간 봉 마감까지 7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가 되게 강한 저항 레벨이니까 조금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매도 압박이 있을 건 사실이고요. 매도 압박이 있을 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 31,200에서 31,500달러 레벨이 좀 단기 저항 레벨이거든요. 단기 저항 레벨인데 4시간 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채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 바닥을 안 찍고 바로 올라간 상황이니까 지금 좀 고양이들이 거실에서 우다다 우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소음이 녹음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제 요런 채널이 하나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바닥을 안 찍었으니까 패턴이 조금 깨졌다라고 봤을 때 의미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뢰성이 없던 요 하단 추세,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하단 추세의 신뢰성이 조금은 한 단계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음에 조정이 혹시 왔을 때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지 혹은 여기 녹색선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건 차트는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한 채널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엔 차트가 조금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채널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이 아래 채널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한 단계 위에 있는 가속 채널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한 단계 위에 가속 채널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른 추세선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추세선의 기점은 여기가 돼야겠죠. 여기가 돼야겠죠. 한 단계 더 조금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른 추세선이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네요. 조정이 설사 오더라도 이 센터 라인을 조금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이 센터 라인. 그래야지 좀 더 가파른 기울기의 상승 채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가 뭐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기준으로도 혹은 원화나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저점 신호가 조금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물론 뭐 세력이 다시 한번 아래로 털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야 될 문제이고 일단 지금 자체는 흐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14,000달러 갈 가능성보다는 6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만 달러인데
아래로 15,000달러 깎일 가능성보다는 위로 15,000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란,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레이티오, 레버리지 큰 애들은 지금 싹 다 청산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상당수 지금 내려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그래서 이 녹방 영상 끝나고 나면 온체인 데이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인데,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꿔 말하면 이제 현물 주도의 시장이 어쩌면 당분간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더리움 가격 차트가 좀 신기한 부분이 있죠. 비트가 5월 12일 날 저점이 나왔어요. 저점이 나왔는데 이게 뭐 진짜 초장기 저점이 될지 다시 한번 깨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비트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더리움 가격보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비트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이때 5월 12일 날에 이더리움 저점을 갈아치우고 크게 지금 하락 돌파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것도 지금 세력들이, 이더리움 세력이 가격 조정과 도미넌스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을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비트 하락, 좀 이 하락은 확실히 정상적인 하락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하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은 결코 정상적인 하락은 아니었다. 이건 상당 부분 공포에 질린 던지기가 아니었나, 루나가 촉발한 공포에 질린 던지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를 제외한, 즉 쉽게 말하면 이 구간에서 루나 재단에서 UST 가격 패깅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가로 그냥 비트를 마구마구 집어 던졌죠. 일단 LFG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던졌는지, 위에 꽁쳐 두고 있는지 세력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개미들도만 털어가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좀 비트가 비정상적인 저는 하락을 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깨진 김에 결국 200주선까지 테스트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다면 여기 120주에서 지지를 받거든요. 120주 이평이 여기 라인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120주 이평과 60주 이평 사이에서 조금 와리가리 하면서 재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구간에서는 좀 세력들의 복마전이 분명히 조금 있었습니다. 세력들의 복마전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올드 홀더들도 많이 조금 던졌고요. 그 친구들 어지간해선 던지는 시장 개입하지는 않는데, 이때 좀 시장 개입이 상당 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아스에이즈도 좀 이 구간을 보고, 좀 아스에이즈 블로그를 정확히 읽어보면 이때 LFG에서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던졌는데 단기간 내에 던졌어요. 뭐 나눠서 분할 익절한 게 아니라 그냥 급해서 단기간 내에 확 던졌거든요. 근데 시장이 25,000달러 레벨에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걸 보니 25,000달러에서 28,000 또는 27,000달러 레벨이 장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즉 이 저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스에이즈가 이번에 뷰를 바꾼 근거입니다. 뷰를 바꾼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LFG에서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한때는 비트코인 보유량 뭐 한 거의 5위 이쯤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단기간에, 그것도 장기간에 던진 게 아니라, 나눠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던졌음에도, 즉 엄청난 시장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기록한 걸 보니, 즉
코로나 빔 수준의 시장 충격이 왔는데 그 시장 충격을 25,000달러 레벨에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 25,000달러 레벨에서 받아내는 걸 보니 25,000달러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7,000에서 18,000달러를 저번 주 블로그에서 얘기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시장 충격을 견뎌낸 가격이 17,000에서 18,000달러다. 하지만 이더리움 세력은 비트코인이 여기 저점 왔을 때 이더리움 가격보다 한 단계 더 쳐가지고 아래로 지금 내려놓은 상황이죠. 즉 이더리움 차트에는 이 패닉셀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이 패닉셀이. 이 구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 놨었죠. 최근에 좀 인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세선도 맞춰 놓은 상황이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도 장기 추세선을 지금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더리움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차트를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더리움 선물을 저점에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7,700달러 정도에 저는 이더리움 선물도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FTX 거래소를 이용을 해요. FTT를 지금 스테이킹 한 지가 꽤 돼가지고 FTT도 가격을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난 알트 하락이 왔는데 상대적으로 거래소 알트들 있잖아요. 방어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FTT BNB나 아니면 쿠코인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도 방어력이 괜찮더라고요. 회복력도 괜찮고. 그래서 좀 거래소 코인들은 좀 장기 투자할 가치가 확실히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도박장이 망하지는 않죠. 뭐 얘네들이 갑자기 IPO 신청해가지고 상장을 노릴 일도 없을 거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채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연 여기가 이번엔 상단 돌파될 것인가?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장대 양봉을 일단 한번 뚫고 그 다음 리테스트로 지지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이렇게 뚫려고 하다가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여전히 여기 채널 상단 구간에서는 전액 매도 다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 매수를 들어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 전략 아직은 활용하셔가지고 위에서는 물량을 돌고 아래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수량을 늘리고 좀 이런 전략 쓰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테더 도미넌스도 크게 변화는 없고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요 하방 채널은 너무나도 단단한 지지다. 결국에 피트가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무조건 뚫려야 됩니다. 그냥 뚫리는 게 아니라 확 뚫려야 돼요. 한 방에 뚫려야 돼요. 이것처럼 하락 돌파 시도 여러 번 하면 결국 지지만 오지게 확인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장대 양봉으로 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도 보시면 보세요. 지금이 참 좋은데 차트 공부하기. 자, 음봉이 뚫렸어요. 근데 보면 중간값을 못 지켜냈거든요. 보시면 중간값 못 지켜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새로운 음봉이 이제 중간 채널 아래에서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4시간 봉이 과연 이 중간 채널 가운데 센터 라인을 저항으로서 작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지의 그림은 되게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저항으로서 활용한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까지 충분히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아래 레벨까지. 역시 아래 레벨도 다시 한번 이런 장대 음봉으로 뚫리게 된다라면 충분히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요. 여기 하단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다. 하단 구간까지. 여기 하단 구간에서의 비트코인 차트와 조금 결부시켜 가지고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구간은 저점 근사치거나 아니면 저점이 멀지 않았고 뭐 아스에이즈 의견처럼 이미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CME 그 24,000달러에 남아있는 갭이 여전히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CME 차트도, 그다음에 바이낸스 테더 차트도 지금 200주 EMA를 터치를 안 했거든요. 나머지 USD 달러 차트나 아니면 다른 좀 역사가 오래된 차트들은 전부 다 200주 EMA를 터치했어요. 근데 CME 차트하고 바이낸스 테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0주 EMA를 아직 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200주 EMA도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데 한 25,0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지나면. 그걸 좀 터치하고 그냥 CME 갭도 채웠으면 좋겠어요.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뭔가 거슬린다는 얘기죠. 계속 홀딩하고 있기. 어쨌든 지금은 이미 저점이 나왔거나 설사 떨어지더라도 저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전히 14,000달러, 15,000달러 부르짖는 유튜버나 아니면 부르짖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분위기는 아니 워낙 대외적 매크로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언제부터 암호화폐가 그렇게 대외적 매크로 환경을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세력의 저는 농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나스닥을 따라가는 것도 저는 세력의 농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금이 공포 구간이 되거든요. 조금만 떨고도 더 공포가 가속화되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하위 부류 투자 상품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이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안 상품이에요. 암호화폐는 기존의 금융 상품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게 암호화폐인데 이것을 나스닥 깍가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 그냥 비트코인 그만하라고 저는 나스닥 주식하시지 뭐하러 그냥 비트코인 차트 분석할 게 좀 많나요? 뭐하러 힘들게 비트코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대외적 매크로 환경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장기 경기 침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투자 시장이 망조가 들어야지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니까요. 아니 미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모아온 뭐 세일러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테슬라나 얘네들 왜 모았어요? 레이 달리오가 자기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왜 넣었죠? 나스닥하고 똑같은 자산이 뭐하러 넣죠? 주식 더 사지? 거기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서 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보유 주식의 하락분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미국의 CPI 지수가 어떠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왜 신경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 비트 차트를 조금 볼게요. 저 지금 잠깐 업비트 들어가 봐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 조금 종료를 하겠습니다. 업비트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상단에 도착했죠.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하는 순간 상단 이렇게 도달을 했네요. 한 방에 좀 뚫어주지. 되게 감을 보네요. 좀 업비트를 휴대폰을 좀 켜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채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